민정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들이 낮아지고 논밭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3년 만에 찾는 시골 본가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운전대를 잡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과 결혼한 지 5년, 그는 늘 아내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영희 할머니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오늘이 할머니 80번째 생신이지? 응. 큰이모가 잔치를 크게 준비했다고 하던데.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민정의 어린 시절 기억이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할머니와 함께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앉았던 추억,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서 구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소박했던 본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영희 할머니 팔순 생신 축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마당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자란 잡초들은 말끔히 제거되어 있었고 화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당 한쪽에는 임대업체에서 가져온 듯한 하얀 천막과 의자들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준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영희 할머니는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싫어하시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준호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이 왔네. 큰이모 지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준비를 너무 크게 하셨네요. 할머니 팔순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거실에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태수와 그의 부인, 사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구석 쪽에 앉아 있는 몇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척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도 않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준호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들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에요. 뒷정리까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치고는 너무 말쑥했고 왜 파티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안방 툇마루에 계셔. 좀 피곤하신가 봐. 민정은 준호와 함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정정하셨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흐릿한 눈빛이 민정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할머니, 민정이에요. 민정아,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준호는 민정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가방 챙겨. 평소처럼 행동해. 뭔가 이상해. 민정은 처음에는 준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출된 것처럼,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는 민정의 손을 이끌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민정이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런 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 사람들 정말 케이터링 업체 직원 같아? 그렇긴 하지만 큰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정아, 내 말 믿어. 뭔가 잘못되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자. 두 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떨구고 있어서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민정이 할머니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초점이 없었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할머니의 대답도 어눌했습니다. 평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도 가져왔어요. 민정이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한방 비누였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하지만 할머니는 선물을 받으면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괜찮다고. 언제 가셨어요? 어느 병원이요? 잘 모르겠다. 할머니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그때 큰이모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민정아, 할머니 너무 피곤하셔. 오늘 아침부터 손님들 만느라 고생하셨어. 이모, 할머니가 많이 이상하세요. 말씀도 제대로 안 하시고. 나이 탓이야.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 지영의 설명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더 묻기 전에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케이크 자르러 가자.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 이모,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는 여기서 좀 더 쉬시게 해드려. 나중에 케이크 갖다 드릴게. 지영은 민정과 준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팔순 생신인데 할머니가 케이크 자르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다니요. 할머니는 안 오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우리끼리 하자. 작은아버지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준호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낯선 남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케이터링 업체 직원인가요? 준호가 지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했잖아. 왜 자꾸 그래?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안 드시네요?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틈을 봐서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는 민정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정도 준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준호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방전이 아닌 것 같은 약병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라벨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흰 가루가 들어 있었고 뚜껑에는 분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들도 살펴봤습니다.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작은아버지 태수였고 피후견인은 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생신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아, 물 좀 마시려고 했는데요. 준호는 재빨리 서류를 덮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음료수 많은데 굳이 부엌까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민정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이건 함정이야. 뭐라고요? 할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야. 후견인 지정 서류까지 준비해뒀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민정아, 내 말 믿어. 할머니 상태도 이상하고 약물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게. 안 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하지만 민정은 이미 지영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약? 혈압약 정도? 부엌에 약병이 몇 개 있던데요.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영양제야. 할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니까 어떤 영양제요? 그냥 종합 영양제. 지영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정아, 왜 이렇게 캐묻니? 할머니 몸 챙기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챙겨드리는 거야. 괜한 걱정 말고.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슬슬 가봐야겠어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준호는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민정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그는 안방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차 안에서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우리 가족이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준호는 핸드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민정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후견인 지정 신청서야. 그리고 이 약들, 정체가 뭔지 알아야 해. 민정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할머니를 지켜야 해. 지금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작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민정에게 작은아버지였지만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처럼 여겨왔던 분이었습니다. 민정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함께 그를 의지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태수를 좋게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식 때도 민정의 친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뭐라고? 할머니한테 직접 여쭤봐야겠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민정아, 위험해. 이미 우리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를 그냥 둘 순 없어. 민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가자. 사람들이 많을 때. 아니야. 지금 가야 해. 늦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 민정이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민정아,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일 수 있어. 돈이 걸린 문제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지.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리신 건지 아니면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할머니에게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리고 뭔가 위험하면 바로 나와. 준호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가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파티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기 차 봐. 준호가 대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낮에 봤던 낯선 남자들의 차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라면서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내일까지만 기다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서류는 다 준비됐으니까. 할머니 상태는 어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약 휴가로 며칠은 더 갈 거야. 그 사이에 모든 절차 끝내면 돼. 준호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정이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목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약 때문에 멍한 상태야. 며칠 더 지나면 완전히. 쉬, 누군가 온 것 같은데.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고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구야? 태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큰아버지. 민정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왜 다시 왔어?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요. 낮에 너무 이상하셔서.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둘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지영과 낮에 봤던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셔. 깨워서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안 돼. 약 드시고 주무시는 중이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약이요? 수면제.
할머니가 잠 안 오신다고 하셨나요? 평소에 일찍 주무시는데. 민정의 질문에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너희 집에 가. 할머니는 우리가 돌볼게.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할머니 괜찮으세요? 낮에 보니까 말씀도 이상하시고.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걱정 말고 가. 그런데 저분들은 누구세요? 민정이 낯선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야. 이 시간에 무슨 사업 얘기를. 민정아, 태수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묻지 마. 어른들 일이야. 준호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걱정해서. 알겠으니까 이제 가. 태수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오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주무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에 타자마자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할머니한테 약을 먹이고 있는 거야? 녹음한 거 들었지? 증거는 확실해. 준호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5분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녹음 파일도 있고, 낮에 찍은 사진도 있어. 그리고 할머니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민정아, 지금 할머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약을 쓰는지도 모르고.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서 가자.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나 의사소견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민정과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보호자가 바로 가해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를 받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응급 상황이라면 가능하지만 경찰서를 나오면서 둘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쩌죠?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준호가 민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민정 씨 남편분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영희 할머니 일로 연락드렸어요. 준호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일이요? 네.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김미숙 요양보호사와의 만남은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희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셨어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는 약이 처방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이 계속 흐릿하세요. 처방전과 다르다는 게.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하고 전혀 다른 약을 드시고 계세요. 제가 몰래 사진도 찍어뒀어요. 미숙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어제 본 약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될 리가. 미숙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약 성분을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면제 계열 같아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준호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할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가족들이 외부인 접촉을 막고 있어요. 저희도 어제 쫓겨났어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가족들이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때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숙 씨가 곤란해지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를 위한 일이니까.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만나요. 병원은 제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본가 앞 골목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태수와 지영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 계세요. 미숙이 앞장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눈빛,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민정이에요. 민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병원. 왜? 몸이 안 좋으시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준호가 차를 대문 앞에 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환자분이 의식이 많이 흐릿하네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드시는 약이 있나요? 그게 민정이 미숙이 찍어둔 약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약은 처방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었어요. 정상 복용량의 3배 이상이에요. 의사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량 투여한 것 같아요. 며칠 더 계속되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민정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셨는데 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준호가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당분간 저희가 모실게요. 안전한 곳에서 회복하시도록. 민정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단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할머니 안전은 괜찮을까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해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할게요.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와 지영이 연행되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서류 위조와 약물 투여 혐의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약물이 빠지면서 의식도 또렷해지고 말씀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 됐었니? 할머니가 병실에서 민정의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안전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라. 너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돌볼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맞아. 앞으로 함께 살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정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처음엔 믿기 싫었어. 가족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이제 중요한 건 할머니를 잘 모시는 거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한테도 정말 감사하네. 용기 있는 분이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민정과 준호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어디든 너희와 함께라면 좋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건강하고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요. 민정이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민정이.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정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안전바가 설치된 화장실, 침실 옆에 마련된 작은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 나물 어떻게 무쳤니? 맛이 예전 같지 않네.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나물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까칠하면서도 정겨운 모습이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내 입맛이 변했나 보구나.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삶의 여유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좋았다. 민정이랑 시장도 다녀오고 공원도 산책했어. 다행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 완전히 좋아졌어. 너희 덕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일 기억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억해. 멍했지만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거든.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더 서운했어.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태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길은 자식 같았거든. 할머니,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민정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며칠 전 미숙이 찾아왔었습니다.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미숙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었어요. 미숙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뵐게요. 할머니가 외로우시지 않게. 그럼 나야 좋지. 할머니와 미숙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법원에서 태수와 지영의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민정은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래.
준호가 전화로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우리 일만 생각하면 돼.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너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가족 때문에 고생했잖아.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소중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고맙다. 우리 민정이 할머니가 민정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에 너도 저렇게 놀았었는데 할머니랑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좋았지. 너는 참 착한 아이였어. 지금도 착해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기른 아인데.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공원 연못에서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서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니? 저도 행복해요. 나도야.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 좋지. 너희 아이들도 보고 싶고. 민정이 얼굴을 빨갛게 했습니다. 할머니, 왜? 아직 계획 없어? 그건 준호 오빠랑 상의해야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군요. 그럼 기쁘지 않겠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과 준호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네. 민정아, 너가 있어서 가능했어. 서로 있어서 가능했지. 민정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안방에서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자리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를 잃을 뻔했는데. 이제 안전해. 우리가 지킬 거야. 응, 계속 함께 살자. 창가에서 바라본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자리에서 빛나지만 모두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할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여름날들, 아궁이 앞에서 구운 고구마를 나누어 먹던 겨울 저녁들. 그 모든 추억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많아. 뭘?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할머니가 훌륭한 분이시니까. 너도 훌륭해. 끝까지 할머니를 지켜주려 했잖아. 두 사람은 따뜻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앞으로의 행복도 더욱 소중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집안의 평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이 작은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민정과 준호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